프리미어리그 스타 선수가 새벽 4시에 무엇을 할까요? 런던의 어둠 속에서 혼자 훈련하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었죠. 그의 새벽 훈련을 목격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부상으로 꿈이 무너진 전직 선수 마크 톰슨, 28의 토트넘 피지컬 코치였어요. PTSD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가 손흥민의 새벽 4시 루틴을 발견하고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식 멘탈 관리법, 감사일기, 꾸준함의 철학.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구했고 이제 유럽 축구계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이 벤치마킹하고 한국축구협회가 초청한 프로그램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부서진 꿈에서 유럽 최고의 멘탈 코치로 거듭난 마크 톰슨의 놀라운 1년, 그리고 그를 구한 손흥민의 새벽 4시 약속. 지금부터 그 감동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동 두툼이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타였었던 손흥민 선수. 그리고 그가 구한 한 남자의 놀라운 변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새벽 4시,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혼자 훈련하는 손흥민의 모습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부상으로 꿈이 무너진 전직 선수가 어떻게 유럽 최고의 멘탈 코치로 거듭났는지, 한국식 철학이 어떻게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28살이고 토트넘 호스퍼의 피지컬 코치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원했던 삶은 아니었죠. 2019년 9월 14일,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챔피언십 리그 경기였어요. 저는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의 미드필더였고 그날 스카우터들이 와 있었죠. 프리미어 리그 승격이 코앞이었습니다. 후반 32분, 상대 수비수와 볼 경합을 하던 순간이었어요. 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왼쪽 무릎에서 났던 거예요. 십자인대 완전 파열. 의사는 수술 후에도 예전 같은 경기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3이었던 저는 그렇게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어요. 꿈꾸던 프리미어 리그 무대는 영원히 사라졌죠. 그 후 3년간 저는 방황했습니다. 재활 트레이너 자격증을 땄고 몇몇 하부리그 팀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훈련장에 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수들이 공을 차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저곳인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2023년 여름, 토트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지컬 코치 자리가 비었는데 제 이력을 보고 관심이 생겼다고 했죠. 솔직히 망설였어요. 프리미어 리그 훈련장에서 매일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마주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2번 오지 않으니까요. 첫 출근 날 훈련장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떨렸습니다. 완벽하게 관리된 잔디, 최첨단 시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 제가 평생 꿈꿔왔던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아니라 트레이닝복을 입은 코치였어요. 손흥민 선수를 처음 본 것도 그날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선수들과 함께 패스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볼 터치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없었죠.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 3개월은 지옥이었어요. 매일 아침 훈련장에 가는 게 고문 같았습니다. 선수들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짜고 부상 예방 훈련을 지도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저 자리는 제 자리여야 하는데, 제가 공을 차야 하는데. 저녁이 되면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플랫 창문으로 런던의 불빛이 보였지만 전혀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잃어버린 것들만 생각났죠. 23에 무너진 꿈,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동료 코치인 데이브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잠은 잘 자고 있어? 저는 괜찮다고 거짓말했죠.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부상당하던 그 순간이 계속 반복됐죠. 12월이 됐습니다. 런던의 겨울은 춥고 어두웠어요. 해는 오후 4시면 졌고 아침은 8시가 넘어야 밝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거리는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더 어두워졌죠. 어느 날 밤, 저는 또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TV에선 토트넘 경기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골을 넣는 장면이었죠. 해설자가 외쳤습니다. 손흥민, 또 해냈습니다. 이 선수의 꾸준함은 정말 대단합니다. 꾸준함.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꾸준하지 못했습니다. 부상 후에 포기했고 지금도 과거에 매달려 있었죠. 변화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훈련장에 갔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아직 어두웠고 훈련장은 텅 비어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훈련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어요. 누군가 혼자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콘을 배치하고 드리블 훈련을 하고 있었죠.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집중한 채 움직이고 있었어요. 땀이 흘러내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명상을 하듯 훈련에 몰입해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새벽 6시, 아니 어쩌면 더 일찍부터 혼자 훈련을 하고 있다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날 저는 하루 종일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일도 일찍 가보자. 저 선수가 정말 매일 저러는지 확인해보자.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저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전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손흥민의 훈련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서둘러 옷을 입고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에 런던은 고요했어요. 거리엔 사람이 없었고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차를 몰고 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어제가 특별한 날이었던 걸까? 오늘은 안 나왔으면 어쩌지?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는 5시 50분이었습니다. 주차장엔 차가 딱 한 대 있었어요. 손흥민의 차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매일 이렇게 일찍 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훈련장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관찰실 쪽으로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필드가 보이는 작은 공간이었죠. 거기서 몰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스트레칭을 마친 상태였고 이제 드리블 훈련에 들어가는 중이었죠. 콘을 여러 개 세워두고 정교하게 공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건 그의 집중력이었어요.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과 자신의 움직임에만 몰두하고 있었죠. 한 동작 한 동작이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매번 개선점을 찾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손흥민이 잠시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필드 한가운데 앉았어요. 눈을 감더니 깊게 숨을 쉬기 시작했죠. 명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프리미어 리그 선수가 훈련 중에 명상을 한다고? 보통 선수들은 쉬는 시간에 동료들과 농담을 하거나 휴대폰을 보잖아요.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10분 정도 명상을 한 손흥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슈팅 훈련이었어요. 여러 각도에서 골대를 향해 공을 찼죠. 왼발, 오른발을 번갈아가며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손흥민은 골을 넣을 때마다 작은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거리, 각도, 발의 부위 같은 걸 기록하는 것 같았어요.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던 거죠. 7시가 되자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훈련 도구들을 정리했어요. 흘린 땀도 깨끗이 닦고 사용한 공도 제자리에 놓았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하다는 듯이요. 라커룸으로 향하는 손흥민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는 걸까? 집에서 훈련장까지 1시간은 걸릴 텐데 4시쯤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날 정규 훈련이 시작됐을 때도 손흥민은 여전히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새벽에 이미 2시간을 훈련했는데도 말이죠. 다른 선수들과 함께 뛰고 웃고 패스를 주고받았어요. 점심시간에 데이브가 물었습니다. 마크,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차가 벌써 주차장에 있더라고. 저는 얼버무렸어요. 아, 그냥 일찍 깼어. 잠이 안 와서. 다음 날도 저는 새벽에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죠. 그리고 매일 똑같은 광경을 봤습니다.
손흥민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훈련을 했어요. 흥미로운 건 매일 조금씩 루틴이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월요일엔 드리블 집중, 화요일엔 슈팅, 수요일엔 패스와 트래핑. 체계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이었죠. 즉흥적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훈련이었어요.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관찰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슈팅 훈련을 마치고 물을 마시러 가는데 갑자기 제가 있는 쪽을 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들킨 거죠. 손흥민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관찰실 문이 열렸습니다. 땀에 젖은 손흥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안녕하세요, 마크 코치님. 일찍 오셨네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네. 그냥 일찍 와서 시설 좀 점검하려고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보셨죠? 제가 훈련하는 거요. 완전히 들킨 거였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왜 이렇게 일찍 오시는지. 손흥민이 웃었습니다. 궁금하셨어요? 그럼 내일은 같이 훈련하시겠어요? 네. 저요? 네. 코치님도 전에 선수셨잖아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부상으로 제대로 공을 차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릎이 견딜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었죠.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손흥민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시작해요. 늦지 마세요. 4시 30분이라고요? 네. 준비 운동 시간 포함해서요. 괜찮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무릎은 괜찮을까? 하지만 한편으론 기대도 됐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제대로 공을 차게 되는 거니까요. 토요일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이른 시간이었어요. 잠이 덜 깬 상태로 일어나 훈련복을 입었죠. 거울을 보니 긴장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는 4시 20분이었어요. 손흥민의 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일찍 온 거죠. 심호흡을 하고 훈련장 문을 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스트레칭 매트 위에서 유연성 운동을 하고 있었죠.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오셨네요, 마크 코치님. 정확히 시간 맞춰 오셨네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좋아요. 먼저 준비 운동부터 시작할까요? 제 옆에 앉으세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손흥민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하체부터 시작해요. 햄스트링, 허벅지, 종아리 순서로요. 천천히 근육을 깨워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의 스트레칭 루틴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각 부위마다 정확히 30초씩 유지했고 호흡도 신경 썼어요.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근육을 이완시켰죠. 30분 정도 준비 운동을 마치자 손흥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몸이 풀렸으니 가볍게 달려볼까요? 우리는 필드를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깅 수준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옆에서 말했죠. 코치님, 무릎은 괜찮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부상 이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좋네요.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3바퀴를 돌고 나서 우리는 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패스하며 말했어요. 편하게 주고받아요. 정확성에만 집중하면 돼요. 공이 제 발에 닿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감촉이었어요. 공의 무게, 잔디의 촉감, 모든 게 생생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패스를 주고받으며 손흥민이 물었어요. 코치님은 어떤 포지션이었어요? 미드필더였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요. 아, 그럼 패스가 중요했겠네요. 네. 정확한 패스와 시야가 생명이었죠.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패스를 많이 연습해요.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우리는 20분 정도 패스 훈련을 했습니다. 그 사이 제 무릎은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감각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잠시 쉬는 시간에 손흥민이 물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코치님, 왜 매일 제 훈련을 지켜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궁금했어요. 이미 최고의 선수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손흥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재능이 많은 선수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이에요. 메시나 호날두처럼 타고난 천재는 아니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해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더 많이 훈련하고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따라잡을 수 있어요. 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공격수가 자신을 재능 없는 선수라고 말하다니요. 한국에선 이런 말이 있어요. 손흥민이 이어서 말했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요. 큰 목표를 이루려면 매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다고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꾸준함이 재능보다 강하다는 걸요.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꾸준함. 저에게 부족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부상 후에 저는 포기했습니다. 노력하지 않았죠. 그냥 과거에 매달려 있었을 뿐이에요. 코치님은 왜 선수를 그만두셨어요?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상이었어요.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더 이상 뛸 수 없었죠. 아,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꿔요. 부상당하던 그 순간이 계속 반복되는 꿈이요. 손흥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코치님,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죠. 지금 코치로서 많은 선수를 도울 수 있잖아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잃은 것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었죠. 선수로는 못 뛰어도 코치로서 다른 선수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함께 훈련하시겠어요?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매일 새벽에요. 코치님도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기회였어요. 변화할 수 있는 기회요. 좋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손흥민이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마크 코치님. 우리 함께 성장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5년간 짓눌렸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 너머로 붉은 아침 햇살이 비쳤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는 정식으로 손흥민의 새벽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훈련장에 도착해서 손흥민을 보면 불평할 수가 없었죠. 그는 항상 저보다 먼저 와 있었고 밝은 에너지로 가득했으니까요.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제 무릎 상태를 고려해서 강도를 조절해줬어요. 무리한 동작은 피하고 재활에 도움이 되는 운동 위주로 했죠. 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화요일 아침 준비 운동을 마치고 손흥민이 물었어요. 코치님, 제 훈련 방식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매일 명상을 하시는데 그게 훈련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손흥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는 필드 중앙으로 가서 편하게 앉았어요. 그리고 저를 불렀죠. 옆에 앉으세요. 저도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손흥민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들숨, 날숨. 천천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엔 잡념이 많았어요. 오늘 해야 할 일들, 어제 실수한 것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손흥민의 차분한 목소리가 저를 현재로 돌려놓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이요.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바람, 잔디 냄새, 새소리.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복잡했던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이제 눈을 뜨세요.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설명했어요. 축구는 몸만이 아니라 정신도 중요해요.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따라 흔들리죠. 그래서 저는 매일 명상으로 마음을 안정시켜요. 수요일엔 더 특별한 걸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이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표지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제 감사 일기예요. 손흥민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3가지를 써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요. 노트엔 정갈한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15일 오늘 부상 없이 훈련을 마친 것. 팀 동료들의 응원, 가족의 건강. 11월 16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팬들의 성원, 맛있는 저녁 식사. 왜 이런 걸 쓰시나요? 손흥민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요. 힘들 때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죠. 한국 문화에선 이런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날 밤 저도 노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감사 일기를 썼어요. 오늘 손흥민과 훈련한 것, 무릎이 아프지 않은 것,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쓰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목요일 새벽 손흥민이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훈련 중 쉬는 시간에 그가 말했습니다. 코치님,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손흥민의 아버지는 전직 축구선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성공은 하지 못했죠. 그래서 아들만큼은 꼭 성공시키고 싶었대요.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훈련시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기본기를 강조하셨어요. 화려한 기술보다 정확한 패스, 확실한 트래핑, 강한 체력이요. 지루한 훈련이었죠. 친구들은 놀러 가는데 저는 매일 공만 찼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물론 힘들었죠. 어릴 땐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손흥민이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 기본기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걸요. 그는 공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엔 저보다 빠른 선수도 많아요. 더 강한 선수도 많죠.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흔들리지 않는 기본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심어주신 거죠. 가족의 희생도 컸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어릴 때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어머니가 함께 가셨대요. 낯선 나라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꿈을 위해 모든 걸 감수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부끄러웠어요. 저는 부상 후에 가족에게 짐이 되기만 했거든요. 힘들다고 불평만 했지 감사하는 마음은 없었죠. 금요일 새벽엔 시각화 훈련을 배웠습니다. 손흥민이 설명했어요. 중요한 경기 전엔 항상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요. 제가 골을 넣는 장면, 완벽한 패스를 하는 장면, 승리를 축하하는 장면까지요. 정말 효과가 있나요? 있어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머릿속으로 성공을 경험하면 실제로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죠. 한국 선수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날부터 저도 시각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훌륭한 코치가 되는 모습, 선수들이 제 조언으로 성장하는 모습, 토트넘이 우승하는 모습까지 상상했어요. 신기하게도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고 명상과 감사일기는 일상이 됐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죠.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코치님, 많이 밝아지셨네요. 처음 만났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선수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코치님이 직접 노력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함께 했을 뿐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는 제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죠. 꾸준함의 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희망을요. 12월 중순,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죠. 훈련장의 분위기는 팽팽했어요. 경기 사흘 전 목요일이었습니다. 오후 훈련 중에 주전 미드필더 메디슨이 방향을 급하게 틀다가 쓰러졌어요.
비명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죠. 저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메디슨은 무릎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19년 9월 14일. 제가 쓰러졌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딱 하는 소리, 무릎에서 느껴지던 이상한 감각,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내려다보던 제 다리. 마크, 괜찮아? 데이브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저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죠. 다른 의료진이 메디슨을 살폈고 곧 구급차가 왔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어요. 훈련은 중단됐습니다. 선수들은 충격에 빠졌고 코칭 스태프는 비상회의에 들어갔죠. 저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보였어요. 5년 전 그날처럼 창백한 얼굴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메디슨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하지만 사실 그건 제 얼굴이기도 했죠. 5년 전에 꿈이 무너지던 그 순간의 저 말이에요. 새벽 2시, 저는 결국 일어나 술을 마셨습니다. 2주 동안 끊었던 술이었어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죠. 한 잔, 두 잔, 세 잔. 어느새 병이 비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훈련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에게 문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쯤 손흥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죠. 코치님, 괜찮으세요? 오늘 안 오셔서 걱정됩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데이브가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만 나가지 않았죠. 그냥 홀로 있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술을 또 마셨어요. 이번엔 더 많이 마셨죠. 취해서 의식이 흐릿해질 때까지 마셨습니다. 그래야 생각이 멈췄거든요. 밤 9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무시했어요. 하지만 계속 울렸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문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크 코치님, 손흥민입니다. 계신 거 알아요. 문 열어주세요. 저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손흥민이 여기까지 왔다고? 비틀거리며 문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손흥민이 서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요.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흥민이 들어와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어질러진 거실, 빈 술병들, 쓰레기들. 부끄러웠지만 숨길 수도 없었죠. 앉으세요.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흥민이 먼저 입을 열었죠. 메디슨 선수 때문에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저도 알아요. 코치님의 과거를요. 23살의 십자인대 파열로 은퇴하셨죠. 저는 놀라서 손흥민을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자료를 찾아봤어요. 코치님에 대해 알고 싶었거든요.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망한 선수셨어요. 브라이튼에서 주전이었고 프리미어 리그 스카우터들이 주목하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뭐 중요해요? 결국 실패했는걸요.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죠. 저는 선수가 되려고 평생 노력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의 부상으로 모든 게 끝났죠. 꿈도 미래도 다 사라졌어요. 손흥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코치님, 저도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고 있어요. 네. 제 아버지도 축구 선수셨어요.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K리그에서도 주전이 되지 못했고 30대 초반에 은퇴하셨어요. 손흥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게 평생 한으로 남으셨대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축구 선수로 키우신 거예요.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을 통해 이루려고요. 엄격했고 때론 가혹했죠. 하지만 그게 사랑이었어요. 손흥민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코치님도 마찬가지예요. 코치님은 선수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지금 수많은 선수를 돕고 계세요. 그것도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손흥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코치님은 지난 2주 동안 달라지셨어요.
선수들도 눈치챘어요. 마크 코치가 밝아졌다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요. 저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메디슨을 보니까 다시 생각나요. 제가 얼마나 무력했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요. 손흥민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코치님,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 갇혀 살 필요는 없죠. 메디슨 선수는 코치님이 아니에요. 그는 다른 길을 가게 될 거고, 코치님도 자신의 길을 가야 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5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손흥민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죠. 한참 후에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견디나요? 힘들 때는요. 손흥민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경기에서 질 때, 골을 못 넣을 때, 부상을 당할 때마다 힘들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수백만 명이 저를 응원해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요. 다시 뛰어요. 그게 제 책임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손흥민을 봤습니다.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코치님도 책임이 있어요. 토트넘 선수들이 코치님을 믿고 있어요. 저도 코치님을 믿고요. 그러니 다시 일어나세요. 그날 밤 손흥민은 제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병원 예약을 잡아줬어요.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라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손흥민의 권유로 정신과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닥터 제인 화이트였어요. 50대 중반의 따뜻한 여성이었죠. 상담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부상, 은퇴, 그리고 5년간의 방황까지요. 말하면서 또 울었지만 이번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닥터 화이트가 말했습니다. 마크, 당신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어요. PTSD죠. 부상이 단순히 신체적 트라우마만 남긴 게 아니에요. 정신적 상처도 깊게 남겼죠. 치료할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의 노력도요. 저는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도 병행하기로 했죠. 손흥민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어요. 그가 없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3일 후 토요일 새벽, 저는 다시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와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밝게 웃으며 인사했죠. 돌아오셨네요, 코치님. 네. 죄송합니다. 며칠 비워서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우리는 함께 준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제가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훈련 중간에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코치님,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얘기해 드릴까요? 네, 듣고 싶어요. 손흥민이 물병을 들며 시작했어요. 한국은 70년 전에 전쟁을 겪었어요.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됐죠.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한국 전쟁이죠. 맞아요. 제 할아버지 세대가 그 전쟁을 겪으셨어요. 손흥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대요. 먹을 것도 집도 희망도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잔디를 바라보며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후에 맨손으로 시작하셨어요. 낮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엔 야간 학교에 다니셨죠. 잠은 하루에 4시간만 주무셨대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한국은 50년 만에 선진국이 됐어요. 손흥민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적이죠. 하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끈기와 노력이 만든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그게 가능했다면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너진 꿈에서 새로운 삶으로요. 한국 사람들은 한이라는 감정을 알아요. 손흥민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깊은 슬픔과 아픔이죠. 하지만 그걸 원동력으로 바꿔요. 이기겠다, 해내겠다는 의지로요. 아니요. 네.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생긴 감정이에요. 하지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 한을 극복하려는 힘이 한국을 발전시켰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한이 있어요. 이루지 못한 꿈, 잃어버린 시간들. 하지만 지금까지 그 한에 갇혀만 있었죠. 극복하려 하지 않았어요. 또 정이라는 게 있어요. 손흥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가족,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도 정을 느끼죠. 그게 제가 코치님을 도운 이유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특히 함께 훈련한 사람은 더욱 그렇죠. 이미 우리는 연결된 거예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사람의 마음은 통하는구나 싶었어요. 일요일 오후 손흥민이 저를 한국 식당에 초대했습니다. 런던 코리아타운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김치 냄새와 따뜻한 공기가 맞았죠. 주인 아주머니가 손흥민을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아이고, 손흥민 선수. 오랜만이네요. 한국어였지만 따뜻한 톤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요. 저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었어요. 이게 한국 가정식이에요. 손흥민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리워하는 맛이죠. 한 숟가락 떠먹었을 때 놀랐습니다. 얼큰하면서도 구수했어요.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었죠. 맛있죠? 손흥민이 웃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성이 담겨 있어요. 이 반찬 하나하나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죠. 식사를 하면서 손흥민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더 해줬습니다. 아버지와의 훈련, 독일 유학 생활, 힘들었던 순간들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엔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만들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수 있는 건 과거의 고생 덕분이에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부상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고요. 힘든 경험이지만 그게 저를 더 나은 코치로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코치님. 손흥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속담 하나 알려드릴게요.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5년간 넘어져 있었어요. 일어나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만 하면 절반은 이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치료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절반은 온 거네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코치님, 제게 꿈이 있으세요? 새로운 꿈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그동안 꿈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과거에만 집착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피지컬 코치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부상으로 고통받는 선수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손흥민이 밝게 웃었습니다. 좋은 꿈이에요. 꼭 이루실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손흥민과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운 것, 새로운 꿈을 갖게 된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은 것.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 불빛들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월 초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변화를 시작했어요. 매주 2번씩 닥터 화이트와 상담을 받았고 매일 새벽엔 손흥민과 훈련했죠. 조금씩이지만 확실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훈련 후 저는 손흥민에게 제안했습니다. 선수님의 훈련 방식을 다른 선수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요. 손흥민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 방식이요? 네. 명상, 시각화, 감사 일기까지요. 특히 멘탈 관리 부분이 정말 효과적이더라고요. 다른 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손흥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강요는 하지 마세요. 원하는 선수들만 참여하도록 하고요. 당연하죠. 저는 곧바로 코칭 스태프 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멘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도입하자고요. 명상과 시각화를 통해 선수들의 정신력을 강화하는 거였죠. 감독 포스테코글루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저는 손흥민의 루틴을 설명했어요. 새벽 훈련, 명상, 감사일기, 시각화 훈련까지요. 그리고 제 개인적 경험도 공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제 PTSD 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요. 테크니컬 디렉터 파라티치가 말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멘탈이 강하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그 좋은 예죠.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겠어요. 감독이 결정했습니다. 좋아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해봅시다. 자원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요. 다음 날 팀 미팅에서 공지했습니다. 새로운 멘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요. 흥미있는 선수는 마크 코치에게 연락하라고 했죠. 놀랍게도 10명이 넘는 선수가 신청했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이 컸어요. 그가 직접 선수들에게 프로그램을 추천했거든요. 첫 세션은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6명의 선수가 모였어요. 우리는 회의실에 모여 앉았죠.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훈련할 거예요. 강한 정신력이 더 나은 퍼포먼스를 만들어요. 먼저 명상을 가르쳤습니다. 모두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도록 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는 선수들도 있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죠. 한 선수가 물었습니다. 코치님, 정말 효과가 있나요? 있어요. 저 자신이 증명이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훈련으로 극복하고 있어요. 손흥민이 덧붙였습니다. 저도 10년 넘게 해왔어요. 중요한 경기 전엔 꼭 명상을 하죠.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따라와요. 다음은 시각화 훈련이었습니다. 선수들에게 눈을 감고 완벽한 경기를 상상하라고 했어요. 골을 넣는 장면, 완벽한 태클, 승리를 축하하는 순간까지요. 감사 일기도 소개했습니다. 매일 밤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으라고 했죠. 작은 것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2주 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여한 선수들이 더 집중력이 높아졌어요. 훈련 태도도 달라졌죠. 특히 젊은 선수 한 명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21살의 미드필더 올리버였어요. 재능은 있지만 멘탈이 약해서 중요한 순간에 실수가 많았죠.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올리버가 저를 찾아왔어요. 코치님, 감사해요. 이 프로그램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죠? 경기 전에 덜 불안해요. 올리버가 웃었습니다. 예전엔 밤새 걱정했거든요. 실수하면 어쩌나, 감독이 실망하면 어쩌나. 하지만 이제는 시각화를 해요.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제 프로그램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2월 중순, 감독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크, 프로그램 반응이 좋더군요. 전체 팀으로 확대하는 게 어떨까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특히 손흥민의 퍼포먼스 데이터를 봤는데 인상적이더군요. 그가 올 시즌 부상이 거의 없고 컨디션도 꾸준하잖아요. 그의 멘탈 관리법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감독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손흥민의 지난 3년 데이터예요. 부상 결장 경기가 시즌당 평균 2경기예요. 프리미어 리그 평균이 6경기인 걸 감안하면 놀라운 거죠.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경기 후반 퍼포먼스예요. 감독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선수들은 75분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데 손흥민은 오히려 유지하거나 향상돼요. 멘탈이 강하니까 체력도 끝까지 가는 거죠. 저는 자료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손흥민의 꾸준함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어요. 3월부터 전체 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 선택 참여 세션을 열었어요. 30명 중 20명이 넘는 선수가 참여했죠. 프로그램은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개인별 맞춤 명상 루틴, 포지션별 시각화 훈련, 팀 단위 감사 공유 세션까지요. 코칭 스태프와 스포츠 심리학자들도 협력했어요. 어느 날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흥미로운 보고를 했습니다. 코치님, 멘탈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기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됐어요. 자료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패스 정확도 3% 상승, 슈팅 정확도 5% 상승,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후반 퍼포먼스 유지율이 15% 올랐다는 거였어요. 이 데이터가 알려지자 다른 프리미어 리그 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첼시와 아스널에서 문의가 왔어요. 토트넘의 멘탈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4월,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식 멘탈 트레이닝에 대한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죠. 인터뷰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에게서 배운 거죠. 한국의 문화와 철학이 담긴 프로그램이에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식 접근의 핵심은 뭔가요? 꾸준함과 감사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유럽 여러 리그에서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NFL과 NBA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손흥민이 축하해줬습니다. 코치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코치님의 새로운 꿈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선수님 덕분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선수님이 길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손흥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코치님이 직접 노력하신 거예요. 제가 한 건 옆에서 함께한 것뿐이죠. 그날 밤 저는 감사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 손흥민을 만난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은 것.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가을,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3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팀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았죠. 그리고 저는 토트넘의 정식 멘탈 코칭 디렉터가 됐습니다. 10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 4시 30분에 훈련장에 도착했어요. 손흥민의 차는 이미 와 있었죠. 10개월간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들어서자 손흥민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마크 코치님. 좋은 아침이에요, 손 선수님. 우리는 이제 선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손흥민이 웃었습니다. 그냥 이름으로 불러요. 우린 동료잖아요. 맞아요, 흥민. 10개월 전과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무릎은 이제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훈련 덕분에 오히려 더 강해졌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준비 운동을 하면서 손흥민이 물었어요. 다음 주 컨퍼런스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네. 거의 다 됐어요. 저는 다음 주에 런던에서 열리는 유럽 스포츠 의학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주제는 한국식 멘탈 트레이닝의 프리미어 리그 적용 사례였죠. 긴장되세요?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시각화를 했어요. 제가 완벽하게 발표하는 모습을요. 손흥민이 웃었습니다. 잘 배우셨네요. 훈련을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토트넘 식당에서 다른 코칭 스태프들과 합류했어요. 데이브가 말했습니다. 마크, 자네 정말 많이 변했어. 10개월 전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렇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실제로 다른 사람이 됐죠. 오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피지컬 코치로서 선수들을 지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몸만 보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마음 상태, 멘탈 컨디션도 체크했죠. 젊은 윙어 브라이언이 오늘 표정이 안 좋았어요. 훈련 후에 따로 불렀습니다. 브라이언, 오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솔직하게 말해봐. 도와줄 수 있어. 브라이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다음 경기가 걱정돼요. 지난번에 실수를 많이 해서 감독님이 실망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어. 중요한 건 다음 경기야. 시각화를 해봤어? 아직요. 그럼 지금 해보자. 눈 감고. 우리는 5분간 시각화 훈련을 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완벽한 경기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도록 했어요. 끝나고 나니 그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죠. 감사해요, 코치님. 훨씬 나아요. 언제든지 와. 이런 순간들이 제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선수로는 뛸 수 없지만 코치로서 선수들을 돕는 거죠. 이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파라티치 디렉터가 저를 찾았습니다. 마크,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멘탈 프로그램에 대해 배우고 싶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한국축구협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파라티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팀에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냐고요. 한국이요? 네. 손흥민 선수의 추천이었대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손흥민이 또 기회를 만들어준 거였어요. 오후에 손흥민을 따로 만났습니다. 흥민, 한국축구협회 얘기 들었어요.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코치님의 프로그램이 한국 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한국 문화에서 나온 거니까 더 잘 맞을 거고요. 한국에 가게 되면 정말 기대돼요. 꼭 가세요. 손흥민이 밝게 웃었습니다. 제 고향도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주 수요일 컨퍼런스 날이 왔습니다. 런던 컨벤션 센터엔 유럽 전역에서 온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500명이 넘는 청중이었죠. 무대에 서는 순간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심호흡을 하고 시각화한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러자 마음이 안정됐죠.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멘탈 코칭 디렉터예요. 저는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한국식 멘탈 트레이닝에 대해서요. 45분간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손흥민의 새벽 훈련, 명상, 감사일기, 시각화 훈련까지요. 그리고 제 개인적 경험도 공유했습니다. PTSD를 극복한 과정, 다시 일어선 이야기까지요. 청중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질문 시간엔 손이 여러 개 올라왔어요. 한 이탈리아 의사가 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꾸준함입니다.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긍정적 에너지를 만듭니다. 독일 코치가 물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없나요? 한국식 접근이 유럽 선수들에게도 효과적인가요? 효과적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문화를 넘어선 보편적 원리거든요.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죠.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러 팀에서 명함을 주며 협력을 제안했어요. 정말 꿈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에 손흥민이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발표 정말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축하해요, 마크 코치님. 저는 답장했습니다.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흥민. 당신이 길을 보여줬어요.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다시 훈련장에서 만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4시 30분이었어요. 준비 운동을 하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흥민, 10개월 전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손흥민이 공을 패스하며 말했습니다. 코치님 안에 이미 다 있었어요. 저는 그냥 옆에서 같이 걸었을 뿐이죠.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손흥민이 잠시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코치님, 이제 알겠죠? 진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이루는 거죠. 맞아요. 한국에선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아무리 가벼운 것도 함께하면 더 쉽다는 뜻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당신과 함께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공을 주고받으며 웃고 이야기했죠. 이제 우리는 선수와 코치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동료였어요. 11월 말,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축구협회의 초청으로 일주일간 방문하는 거였어요. 손흥민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마크. 한국에서 많은 걸 배우실 거예요. 기대돼요. 당신의 나라가 정말 궁금해요. 손흥민이 웃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만나실 거예요. 아버지가 코치님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영광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놀라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손흥민의 고향 춘천을 방문했어요. 그의 부모님도 만났죠. 손흥민의 아버지는 70대의 인자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코치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식이에요. 가르치고 배우는 게 따로 없어요. 함께 성장하는 거죠.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배운 것들, 손흥민 가족을 만난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모든 순간들.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술에 취해 방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죠. 토트넘 연말 파티에서 감독이 연설했습니다. 올해 우리 팀의 큰 변화 중 하나는 멘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크 코치의 헌신 덕분이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일어나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길을 보여줬고 여러분이 함께 해줬어요. 손흥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마크 코치님은 제게도 큰 영감이었어요. 무너진 후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보여줬죠. 그게 진짜 챔피언의 모습이에요. 모두가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지만요. 파티가 끝나고 손흥민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훈련장 테라스에 나가 런던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흥민, 1년 전 오늘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워요. 저도요. 손흥민이 대답했습니다. 코치님이 이렇게 빨리 변하실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했어요. 아니에요. 손흥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코치님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변화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줄 수 없어요. 본인이 결정해야 하죠. 맞아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저는 그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내년에도 계속하시죠?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당연하죠.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습관이 됐어요. 좋아요. 함께 계속 성장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 보였어요. 생기가 돌고 자신감이 있고 무엇보다 희망이 있었죠. 감사 일기를 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올해 손흥민을 만난 것,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은 것, 그리고 새로운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하얀 눈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처럼요. 내일 또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날 것입니다. 손흥민과 함께 훈련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거든요. 진짜 성공은 한 번의 큰 성취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노력이라는 것을. 꾸준함이 재능을 이긴다는 것을요. 손흥민이 보여준 한국의 철학, 새벽 4시의 약속.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철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무너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제 새로운 꿈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실패한 선수가 아니라 미래에 성공한 코치로요. 감사합니다, 손흥민. 당신이 제게 준 선물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의 꾸준함의 철학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새벽 4시의 약속. 우리는 내일도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손흥민 선수의 새벽 4시 약속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고, 이제는 유럽 축구계 전체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꾸준함이 재능을 이긴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손흥민 선수가 잘하고 있다면 좋아요. 더 열심히 해야 한다면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동두투미는 매주 여러분께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감동두투미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